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대표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여러 가지 문의드릴 것도 있고, 잘 지내시나 궁금해가지고 연락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 8월 1일부로 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어떤 공지를 내린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게 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네네네.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이제 에어비앤비 금지라고 하니까 그만하라고 해야 되나? 일단 에어비앤비 금지라는 그런 뉴스는요, 좀 잘못된 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8월 1일 날부터 뭐 에어비앤비 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디에도, 저도 이제 그 원문들을 다 봤겠죠.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8월 1일부터니까 지금 8월 8일이잖아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그 원문도 다 해석을 해보고, 실제로 몇 조 몇 항에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해봤어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 어디에도 에어비앤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없고, 다만 시간 단위로나 뭐 1박 단위로 이렇게는 임대를 해주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뭐 2018년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 내용은 옛날부터도 있었고, 네. 그래서 뭐 시간 단위로나 뭐 1박 단위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 내용이라, 뭐 그걸로 에어비앤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베트남의 에어비앤비를 차릴 때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지금 그러면? 엄연히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조금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에어비앤비를 제가 8월 전에 막 유튜브에도 올리고 세미나도 하고 했었잖아요. 대표님이 계약하셨을 때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는 무법이다,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무법이에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은 이 나라에서 이게 불법이다 이러면 마약하면 경찰에서 잡아가듯이, 혹은 여기서 윤락행위를 해가지고 뭐 걸려가지고 뭐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뭐 풍선을 불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엄연히 불법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어떤 표현을 해야 되냐면, 고객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이야. 매일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매일 지각을 해.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신인지 고객님한테 너 9시까지 출근해라, 지각하지 말아라,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듣고 실제로 외부에서 이렇게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 10시에 출근하면 앞으로 지각하면 당장 내일부터 그만둬,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뭐 지각하지 마라, 요 정도 느낌? 이렇게 엄청나게 가볍게 다룰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무거운 문제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에어비앤비가 8월 1일부터 금지다 이러면은 제가 제일 힘들겠죠. 제가 뭐 60채씩 돌리고 있는데 이거를 한 방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근데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제재를 하진 못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완벽하게 그냥 무법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무법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고 또 불법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엄연히 에어비앤비 하지 말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 뭐 1박 단위로 시간 단위로 임대 주지 말아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 주박이나 월박으로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또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나라의 정부에서도 이거를 한 번에 딱 막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의 한 70%가 집주인이거든요. 임대를 해가지고 전대에서 진행을 하는 사람들은 한 30%밖에 안 돼요. 실제로 집주인들이 대부분 다 뭐 에어비앤비를 직접 돌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의 임대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재하는 거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고객님께서 땀줄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 아이디로 하시게 되면은 몇몇 소수의 인원들이 지금 블로킹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차단이 된다거나 갑자기 안 된다거나, 그래서 다시 회원가입을 하고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표님도 있으셨죠, 그런 경우? 저도 간혹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어가지고 네. 다시 등록해서 땀주 등록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개인 아이디로 진행하는 거는 됐었어요, 전입신고를. 근데 개인이 그냥 핸드폰 사가지고 아이디 회원가입한 다음에 등록하면 됐었는데, 요즘은 그게 블로킹이 되고 텍스 코드를 넣어야지만 진행이 돼요. 근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주거용 아파트를 텍스 코드를 받을 수 있는 업태가 없어요.
법인은 있어도 그 주거용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돌리거나 숙박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숙박업을 등록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 나라가 전대를 하는 건 합법이에요. A가 B한테 임대하고 B가 C한테 임대하는 건 그건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법인에서 지금 텍스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입신고가 또 돼요. 근데 업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입신고가 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식당 있잖아요. 저희 식당 법인 텍스 코드를 넣어가지고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되는 거예요. 식당으로도 돼.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집주인들이나 임차인들이 개인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임대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을 안 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낼 수 있게끔 텍스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추적이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실질적인 법이랑 지금 이제 8월 1일부로 나온 법의 차이점은 그렇다면 네. 이제 뭐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라 요 정도의 기조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왜냐하면은 전입신고를 한 집들은 제가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켜봤거든요. 전과 동일해요. 전입신고를 안 한 집들은 이제 경찰들이 검사를 하고 실제로. 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집들은 지금 검사를 안 하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텍스 코드를 넣으려고 해도 사실상 어떤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니. 아니죠. 네. 현재의 방법으로 오히려 합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법인으로 만약에 만들어갖고 텍스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임대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법인세도 내고 그러면서 돌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오히려 그게 좀 더 가까이 되는 게 아닐까. 이 나라가 원하는 취지가 맞지 않을까. 이 나라에서 그냥 세금을 내면은 약간 허용해 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분위기는. 그래서 대표님 전입신고 꼭 하셔야 돼요. 운영하실 때. 영업을 계속 하려면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 땀주를 정확하게 등록을 하고 새로 차리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고 새로 차렸다면 땀주만 등록하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현재까지 필드에서의 상황은 제가 현지에서의 겪어본 상황으로는 땀주를 하면은 운영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다만 그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거를 나눠가지고 잡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다만 이제 각자 좀 도생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는. 제가 에어비앤비 아파트도 돌리고 지금 풀빌라도 돌리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100% 합법적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네, 그리고 수익이 또 풀빌라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아파트보다. 그래서 이제 풀빌라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거용 아파트가 조금 문제 아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문제를 제기하는 아파트, 대표적으로 이제 마스터리 밀레니엄이나 뭐 사이공 로얄 이런 4군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건 사고도 많았었고, 그리고 네. 에어비앤비를 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임차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대 동의를 받고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대 동의를 안 받고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식들하고 같이 수영장도 쓰고 헬스장도 쓰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여행객들이 여자들 데리고 가라오케 사람들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마약하고 이러니까 이제 수영장에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좀 반대가 심해가지고 입주민 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각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가 있고 그 입주민 협의회에서 장이 있어요. 네네. 뭐 반장처럼. 그들이 하지 말자고 하면은 거의 못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센트럴파크도 입주민 협의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센트럴파크가 총 18개의 동이에요. 18개의 동인데 비놈 센트럴파크가. 근데 그 18개의 동마다 다 통반장들이 달라요. 입주민 협의회가 다 따로 있고. 그래갖고 어떤 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어떤 아파트는 자동문으로 바뀌고 어떤 아파트는 자동문으로 안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입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아파트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돌려도 아무 말 안 하는 아파트들이 있고 에어비앤비를 절대적으로 돌리는 걸 반대하는 아파트들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와서 네. 대표님 만나 뵙고 이제 여러 아파트들 투어 하잖아요. 네.
그때 좀 현지에서의 확실한 정보를 얻고 네.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현재 필드에서 제가 뛰어본 경험과 바탕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라 물론 법적인 네. 부분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별 차이는 없는 상황이고 단지 이제 베트남 국가에서도 세금을 좀 더 거두려는 그런 기조는 좀 생긴 편이다. 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현재 아파트별로 입주 회의단에 좀 의사가 어떤지 정확하게 통해서 네. 확인하는 게 주요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엠파이어 시티나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아예 페이스 아이디로 바뀌어가지고 못 들어가게끔 하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마스터리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마스터리여도 마스터리 뭐 1동은 상관없고 뭐 2동은 상관있고 뭐 3동은 이제 뭔가 계획 중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약간 느낌이.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에어비앤비를 많이 돌리는 아파트 동은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돌려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전입신고만 잘하면 만약에 입주민들 중에서 이제 집주인들이 에어비앤비를 잘 안 돌린다 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좀 분위기가 에어비앤비를 못 돌리게 하자라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이게 한국이랑은 다르게 한국은 집주인들이 에어비앤비 돌리는 경우 많나요? 많진 않아요. 그죠? 한국은 보증금이 많잖아요. 뭐 전세는 더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렇게 굳이 에어비앤비까지 돌리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건물주들이.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도 되게 저렴하단 말이에요. 2달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갑자기 돌리다가 한국은 계약 기간까지는 채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12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다 라고 했을 때 한 4개월 돌린 다음에 내가 생각했었던 분위기가 안 맞는다거나 뭔가 좀 개인적인 애로사항으로 갑자기 포기하고 싶으면은 그냥 보증금만 빠이빠이 하면 돼요. 굳이 계약 기간까지 채워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2달밖에 안 되니까 그냥 뭐 내가 한번 경험해본 셈 치자 하고 그냥 빠이빠이 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렇군요. 이제는 현재 상황이랑 아파트 특성도 좀 고려를 해서 네.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표님 얼마 전에 땅주 안 해가지고 걸렸다면서요? 초반에 이제 해야지 하다가 네. 초반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까지 신경을 이제 못 쓴 거죠. 근데 네. 대표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제 땀주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다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고 이제 갑자기 경찰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걸려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셨잖아요. 네, 일반 가족분들이었어요. 5명이 오셨고, 그냥 가족 구성원들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사인하라고 하니 사인을 하신 거고, 네네.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저녁 늦게 이제 전달받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벌금 얼마나 내셨어요? 인당 한 500만 동? 인당 500만 동 많이 내셨네. 그 이후로는 땀주 잘하죠? 아유,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땀주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라고 한 적 없죠? 땀주 하고 나서부터는. 네, 그 이후로는 저도 그냥 마음이 편하고, 네.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 땀주에 대한 인식이 있으셔가지고, 네. 별 어려운 상황도 없었고, 어쨌든 등록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경찰이 온다고 해도 걸릴 게 없으니까요. 등록하는데 시간도 얼마 걸리진 않아서 네. 그런 거 등록하는데 한 2분이면 되죠? 네, 5-6명이니까 그러려면 금방 끝나요. 네. 근데 어떤 모 유튜버가 땀주 등록하는데 뭐 엄청 어려운 것처럼 막 그거 등록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등록하는 거는 정말 쉬운 편인데 네. 등록을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건 그렇죠. 등록을 안 하면. 그런데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땀주만 등록하면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땀주만 등록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앞으로의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땀주가 개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아이디는 아마 블로킹이 될 거예요, 차단이. 네.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임대 계약은 개인들이 각자 하고, 저희 부동산 법인이 있고 하니까, 저희 쪽에서 뭐 땀주를 해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저희 회사 임원진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더라고.
한두 채도 아니고 이거 거의 한 200여 채를 우리가 이거를 다 우리 법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라는 상황이라 그래서 각자 베테랑 법인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그게 아니면 아무튼 뭐 저만의 개인적인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런 건 따로 저한테 카톡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네, 높으신 분 서거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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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조금 지난 자체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좀 어때요? 저는 전혀 모르겠던데요.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거는 1도 없어요. 사실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대부분 다 알겠지만 네네. 그거랑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똑같아요.